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메타버스의 진화, 그리고 하이퍼클리한 메타버스, 그리고 하이퍼클리한 메타버스 오피스, 그리고 일상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메타버스에 이어 일상을 변화시키는 메타버스의 미래로 장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진화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면서 MZ세대가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과는 다른 공간에서 서로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의 가상 공간이 등장하게 되었죠. 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현재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보시면은 아바타의 커스터마이징을 비롯하여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자, 음성, 영상을 이용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각종 회의나 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가상의 토지나 코인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이나 아니면은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에만 집중되어 있는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디지털 생활을 담을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또한 부재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게임 시절에서는 P2E 방식, 즉 플레이 투 원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보상을 얻는 제도였지만, 지금 현재는 X2E, 즉 크레이트, 와치, 드라이브 등 무언가 행위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보상을 얻고 있고, 이것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W2E, 즉 삶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이 메타버스로 하여금 메타버스 속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브라우징이 지원되는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풀브라우징이 구현이 되려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안성. 무단 액세스와 사용자 데이터 침해에 대해서 보안성이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레거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호환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인터넷 간의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깊이 있는 디지털 재사용성에 대해서 한계가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 네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죠. 가상화를 통해서 보안성과 호환성, 프로토콜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풀브라우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웹 3.0이 거론이 되면서 기존 웹 2.0의 진화에 연장성산에서 지능화 서비스와 메타버스를 통한 몰입형 가상 융합 서비스까지 확대가 전망이 되며,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의 등장으로 또다시 메타버스 생태계는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이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틸론이 어떤 회사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막힘없이 답변을 말해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AI와 웹 3.0을 통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는 이제 코딩이나 유니티 등의 다루기 까다롭거나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AI를 통해서 어드바이스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줬고, 웹 3.0을 통해서도 메타버스에서도 인증과 거래에 대한 현실과 같은 중앙화 형태가 아닌 탈중앙화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문서의 유통이라든지 수명 주기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 세계에 있는 행정, 금융, 국방 등의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메타버스에서도 국가 단위의 업무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AI, 웹 3.0, 블록체인을 통한 메타버스의 하이퍼워크 방향성이 새롭게 제시된 거죠. 그럼 하이퍼워크를 위한 메타버스 오피스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었죠. 우리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하이퍼로컬, 하이퍼워크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AI와 웹 3.0,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앞으로 생활의 전반적인 대부분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로컬, 메타오피스로 삶의 방식은 변화가 될 것이고, 지난 22년간 틸론은 독보적인 원천 기술과 제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업무 환경을 접속할 수 있고,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어떠한 기기로든 통신이 가능하면 장비를 사용하기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국가정보원의 국가 보안 기능 시험 확인서 2.0을 유일하게 만족하여 현재 행정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도입되고 있죠.
이처럼 틸로는 언제 어디서나 기기와 상관없이 보안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 스마트 워크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퍼워크리한 메타버스를 향해 메타버스가 존재하였고, 메타버스 오피스를 통해 현실 세계에 있는 IT 자산의 상호 호환성과 재사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자산 관리, 유연조 방지, NFT 포털과 전자지갑 등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속에 디지털 오피스, 다스 등을 통해 하이퍼워크 솔루션을 통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VDI를 통해서 망부일리를 통한 데이터 유출 방지와 보안성을 강화하고, 끝으로 VDI를 통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 시스템을 통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삶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하이퍼워크를 실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이퍼워크가 실현된 메타버스 오피스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틸론의 디아더 스페이스입니다. 디아더 스페이스란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을 기술과 블록체인의 AI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여 메타버스의 3D 렌더링된 PC 화면을 통해서 접속한 사용자에게 풀브라우저 기능과 현실 세계의 모든 프로그램, 데이터, 어떠한 변형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워크 융합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단순히 3D 그래픽 작업으로 통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디아더 스페이스를 플레이한 영상입니다. 실제 규모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세계관을 구현하고, 사용자가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접속한 직원들과 같이 화상회의나 소통, 협업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메타버스 즉 디아더 스페이스에 배치된 디스플레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링커를 통해 접속하여 메타버스 내에서도 풀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라든지 대규모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끊김없는 대규모 화상 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인프라로 구성이 되었으며,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웹 브라우저의 전체 가상화를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도 디지털 노마드 업무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무서 유통 증명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3D 디자인을 통해 현실 스케일의 디지털 트윈 세계관과 아바타, XR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비대면 업무의 한계였던 커뮤니케이션의 틈과 공존감, 공간감을 형성하였고, 메타버스의 완벽한 업무와 협업을 위한 메타버스 오피스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 디아더 스페이스가 지금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더 추가될 것인지, 일상을 변화시키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가상 환경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하고 결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즉 메타커머스가 유행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사용자가 가상 공간 안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제감 있는 가상 쇼핑을 AI의 도움과 설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쇼핑을 제공을 통해서 영업시간과 복잡한 인파 속을 구애받지 않고도 실제와 유사한 쇼핑을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아울러서 관련하여 틸로는 현재 최근 국내 최고의 AI 기술을 가진 오드 컨셉과의 MOU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 이러한 메타커머스를 반영한 디아더 스페이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목 관광단지, 강원도, 제주도 등 유명 관광 지역에 통한 메타버스 워케이션 플랫폼이 구현될 예정인데요. 다스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이 벗어난 디지털 노마드 환경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워케이션 특성상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항공, 숙박, 의료, 식당 등에 대한 지역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뿐더러 약자를 위한 AR 내비와 휠내비기를 메타버스 상에서 사전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관광지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또한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이 보안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또한 다스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이 구현된 메타버스 워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들 아실 텐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기를 함께 참관하고 또 소통하며 공유하는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현이 될 텐데요.
아시는 대로 현장에서 관람한 듯한 실감형 전시와 관람을 구현하고 선수들과 사용자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구현되며, 또한 대회가 종료 후에도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과 지역 업체들의 광고 홍보가 가능한 광고 및 홍보 공간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수익 창출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디지털 트윈이나 강릉 도슨트 콘텐츠를 구축하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워케이션 플랫폼과도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주로 중심으로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전반적인 현실 세계에 있는 디지털 생활을 담을 메타버스 플랫폼이 부재하였고, 풀브라우징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화를 통해서 보안성과 호환성, 프로토콜과 재사용성을 확보하고 웹 3.0과 AI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만들어진 이상적인 메타버스가 바로 디아더 스페이스이고, 디아더 스페이스로 하여금 비대면 디지털 업무와 협업의 전환의 기준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더 스페이스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커머스 활동, 워케이션, 국제 대회 등 모든 것이 담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현될 전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틸론의 무한한 응원과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틸론의 권덕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